프린트 하신 거 옆에다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말을 그릴 건데, 어떤 동물을 할까 사실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 제가 그 협회에서 하는 강의 때는 호랑이를 이제 여기 그때 협회 때 같이 그 그림을 그리셨던 분도 계시는데, 이제 호랑이 해기 때문에 호랑이를 그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시간이 2시간이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이제 1시간이고 짧기 때문에 좀 여러 번의 수업을 거쳐서 해도 되고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봐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그 수준을 좀 봐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요 말 크로키를 이제 꺼내 놓으시고요. 지금 굉장히 여러 말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크로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크로키라는 거는 우리 인체할 때도 많이 그리는데, 모델이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뭐 한 1분 정도? 1분 안에 그 연필을 아주 자유롭게 빨리 그리는 그림을 크로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보내드린 그 여러 말이 있는 그것도 크로키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오래 끌실 건 아니고요. 빨리빨리 그리시는 건데, 이걸로 제가 한 10분 정도 연습을 하는 걸로 할게요. 우선 처음에 그릴 때 항상 뭐든지 복잡한 물건도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화시킨다라는 의미는 덩어리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제가 요 첫 번째 말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그림으로 좀 크게 해주실 수 있나요? 강 선생님? 잠시만요. 네. 그림으로 스팟라이트 해주십시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됐습니다. 보면 이제 이거 첫 번째 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펼쳐 놓으시면서 이제 그리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세요. 자, 이런 말도 그냥 처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목이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엉덩이가 길어진다거나 허리가 길어진다거나 비례가 자꾸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덩어리로 생각을 하시고, 먼저 만약에 얼굴, 그 다음에 여기 뭐 목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엉덩이 부분이 있겠죠. 여기 이제 대충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는 다리가 나오겠죠. 네? 뒤에는 다리가 이렇게 있을 거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어주시는 거죠. 이런 덩어리를 이렇게 그냥 이어주세요. 그리고 아마 드로잉 수업은 그 예전에 차유경 선생님께서 아마 기본은 다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연필의 종류라든가 이런 거 다 아시죠? 연필이 B, 4B와 뭐 H, 그 종류가 어떻게 틀린지, 언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건지, 그런 거는 다 배우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연필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는 이렇게 끝내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쓰시는 펜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펜 사이즈는? 저 지금 현재 이거 쓰고 있는 거는 2B예요. 2B. 2B. 예, 2B고 저는 2B하고 4B를 두 개를 사용을 할 건데, 4B는 그거 아시죠? 2B하고 4B의 차이점. 그러니까 B가 볼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숫자가 B에서 숫자가 커질수록 더 진해지고 더 잘 번져요. 다 뭉개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B는 좀 더 흐리죠. 4B보다. 그래서 스케치할 때 2B나 4B를 많이 이용을 해요. 선생님 지금 위쪽에 그리시는 게 저희한테는 잘 안 보이네요. 네. 네. 예.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시간을 많이 끄실 필요 없어요. 덩어리를 잡아주시고, 목 덩어리, 몸통 덩어리, 뭐 허벅지에서 발이 이렇게 나온 거, 발 2개 이어주시고,
이렇게 크로키를 많이 하시면 전체적인 그 비례를 익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조금 틀려도 되고요.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빨리빨리 전체적으로 잘 관찰하시면서 그리시면 됩니다.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말은 동작이 그러니까 말의 근육이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연습하는 데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즈라든가 아니면 어떤 근육의 어떤 달라지는 모습이라든가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해주시면 나중에 다른 그림 그릴 때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형태가 잘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연필 선에 강약을 조금 주시면 훨씬 그림이 다채로워 보이고 또 잘 그려 보이고 느낌도 좋고요. 이게 크로키도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막 그리면 아무리 크로키라고 그래도 막 그림이 나와요. 연필선은 굉장히 이렇게 여러 번 스케치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예쁜 선으로 이렇게 따서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여러 선 중에서 본인이 괜찮은 형태가 나왔다는 부분만 살짝 힘을 줘서 조금 진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림은 어떤 거든지 많이 그리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진이든 다른 사람의 그림이든 옛날 대가들은 굉장히 모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작가들의 그림을 많이 모사를 했는데 이제 실물도 많이 그렸지만 연습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그림들을 많이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을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만의 스타일을 나중에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법을 좀 익히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덩어리로 표현을 하시는 거 외에 이게 좀 능숙해지시면 그냥 보고도 그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는 덩어리로 보는 습관을 키우셔야 되기 때문에 덩어리로 잡아준 다음에 디테일하게 그리는 걸 추천을 드려요. 선생님, 네. 그리시면, 네, 질문해도 될까요? 그럼요. 예. 그 지금 크로키 그리잖아요. 이건 예, 따로 예. 구도를 잡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원래? 예. 필요 없습니다. 어, 구도 뭐 따로 잡으실 필요 없고요. 그 예, 대상에만 집중하시고 그 대상의 예, 움직임이라든가 포즈 이런 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예, 예. 이거 왜냐면 알겠습니다.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뭐 구도를 잡거나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림 솜씨가 좋아서 말이, 말이 소가 되고 그러는 거.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한 번에 잘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굉장히 수십 년 동안 그렸습니다. 네, 위로가 그래서 됩니다. 말이 망아지가 되고 당나귀가 되잖아요. 아유, 처음엔 다 그렇게 돼요. 예, 근데 하시다 보면 이제 정말 원하시는 형태가 나오실 거예요. 저는 그리시다가 질문하세요. 저는 아크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여기에서 지금 여름에 도와주셔갖고 아크릴을 시작해갖고 그게 이제 취미가 붙어서 시작했는데요. 유튜브에 보면은 네네. 네. 칼라바이 펠릭스인가 그 남자가 하는 아크릴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예. 물감 타는 거 농도 이거를 배우다 보니까 그 사람 그림을 제가 여러 개 그렸거든요. 예. 그리고 나니까 거기에 빠졌다기보다 하여튼 다른 그림을 손을 못 대겠어요. 그거 좋은 방법 아닌가요? 나쁜 방법인가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되든 안 돼도 제가 막 색깔을 들어갔는데 이 사람한테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다른 거는 손을 못 대겠어요. 무서워서. 와, 거의 4시간을 숨을 안 죽이고 쫓아서 했거든요. 그리고 작품을 하고 나면은 너무 행복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거 아니고는 못하는 거예요. 트라이도 못해요. 다른 유튜브를 한번 더 보세요.
근데 다른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게 없더라고요. 저도 몇 번 음.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그분 거를 이제 거의 마스터 하신 거잖아요. 그분 거를 이제 거의 비슷하게 따라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분한테 그분 그 스킬에 이제 빠지신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거는 뭐 어떤 법칙이라는 건 없어요. 정답이라는 건 없는데 그림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은 기본은 배우셔야 돼요. 기초는. 그러니까 드로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기본을 탄탄하게 하신 이후에는 색깔을 얻는다라는 거, 수채화를 하든 아크릴을 하든 오일 페인팅을 하든 색깔을 얻는 거는 자기의 색깔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기가 집으로 말하면 그 초석이 튼튼하면 그 다음에 어떠한 집을 얹어도 굉장히 근사한 집이 나오잖아요. 튼튼하고. 네. 그러듯이 어떤 한쪽의 스킬에 거기에만 너무 빠지시다 보면 나중에는 아까 했던 그 얘기 나오시는 거예요. 다른 거를 못 그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 자기 그림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예, 제가 여러 그림을 모사를 하라는 얘기는 한 사람의 것만 드립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망고의 어떤 터치, 굉장히 꿈틀꿈틀거리는 아주 화려한 색채의 어떤 그런 터치도 배워보시고 또 모네의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전력보고 인한 그런 따뜻한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 또 쿠로베 같은 사람이 굉장히 리얼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 그래서 다양한 그 화가들의 기법을 자기가 익힌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가 잘 맞는 어떤 화풍을 가지고 와서 자기만의 어떤 색깔로 만드는 게 사실은 그림의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따라 그리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프로가 아니고 이제 시작한 건데 예, 그 사람은 예, 그 예. 아크릴 물감의 농도를 너무나 배합을 아주 세밀하게 잘해주기 때문에 이게 빠져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빠지셨다가 또 다른 거에 또 꽂히셔서 또 거기에 빠지시다 보면 또 이제 자기만의 색깔이 나오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제가 아까 그 들은 거로는 다른 거를 못 그리시겠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조금 틀을 벗어나시라는 얘기죠. 예. 자기만의 그 틀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걸 시도하는 게 용기가 안 나요. 맞아요. 근데 막 이것저것 막 해보잖아요. 못 그려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인물 크로켓을 원하는데요. 예, 예. 이 동물을 하는 거나 같은 그 필법인가요? 그렇죠. 이게 기법이? 이제 인물도 예. 예를 들면 이제 얼굴만 한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예. 도형 배운 것들 도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 있죠. 구. 그러니까 동그라미. 예. 예. 구 얼굴이 이게 구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그 구의 기본 원리를 알고 계시면 그 적용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인체를 전체로 하신다 그랬을 때는 이 말처럼 저희가 인체 크로키라고 있어요. 이게 1분마다 이렇게 30초나 1분마다 몸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걸 예. 빨리 그리는 그런 인물 크로키라는 게 있거든요. 똑같아요. 말 크로키나 인물 크로키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시다가 나중에는 전체를 비례를 좀 어느 정도 익히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인체도 덩어리로 보시는 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은 동그라미 구지만 이 팔은 보면은 이렇게 팔을 보시면은 어깨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자르면 원기둥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딱 보면 그것도 원기둥이고. 그래서 기본 도형인 원기둥을 배우신 분들은 그걸 적용해서 덩어리로 보면서 그리시면 돼요. 손가락 마찬가지. 손가락 하나하나 다 원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 덩어리로 자꾸 보시라는 얘기가 복잡한 것도 덩어리로 보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쉬워져요. 똑같은 거예요, 인체도. 예. 예. 설명이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실기는 안 돼도 들으면 이해는 하죠. 예, 단 가신 거예요. 이해를 하셨으면. 이해하는 거하고 손가락까지 내려오는 거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아가다님. 내가 한번 가게 할 적에 예, 홀세일을 이제 우리 그 남편이 가는데 예. 자꾸 이렇게 일상에서 습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고양이 밥을 사오라고 한다고 내 깐에 고양이를 그린 거예요. 아, 어, 근데 이 양반이 가서 보니까 이거 고양이 같지는 않고 황소 이렇게 망아지 같이 생겼는데 소밥을 사오라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서 그나마도 유치한 게 그러니까 덕이밥을 사왔어요. 맞아요. 그렇다니까. 예. 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죠. 많이 연습하시면 정말 많이 늘어요. 전 그런 분들도 많이 봤고 해서. 오, 그럼 그렇게 할 때 라인이 조금 잘못돼도 그거 지워서 다시 자꾸 잔손질 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말씀이죠? 맞아요. 예. 크로키는 막 어, 지우고 막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는 목적은 동세에 빨리 감 익히시고 그 다음에 비율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시려 하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틀려도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음, 음. 자, 어느 정도 그리셨나요? 한 4개 이상은 그리셨나요? 자, 4개 정도 이상 그리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이거 집에서 많이 연습하세요. 이거 보시면서 예, 이거 말고 뭐냐 다른 게 자료가 있으면 제가 또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그거 예. 보시면서 심심하실 때 그냥 옆에서 이렇게 그냥 스케치하듯이 예, 한번 가볍게 너무 막 심각하게 진지하게 막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몸의 움직임이 이렇구나. 말이 이렇게 달릴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예, 감을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리드 혹시 다 쳐오셨죠? 저기요, 스케치북 있잖아요. 종이. 네. 네. 앞면, 뒷면을 꼭 가려서 써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만져봐서 조금 매끄러운데 쓰시는 게 더 좋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거친 부분에서는 연필이 좀 더 많이 이렇게 부서지거든요. 연필 가루가. 그러니까 아, 약간 미끈한 부분, 그 부분으로 하시는 게 좀 그리시기가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거를 되게 많이 따졌는데 요즘엔 스케치북들이 워낙 잘 나와서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저는 질문한 요점이 뭐였냐면, 앞에 네. 그려져 있는데, 그리드 쳐놨는데, 뒷면은 이용하고 싶어서 그냥 해봤거든요. 아침이라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예, 그러셨는데 저는 비추입니다. 그거는 예.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앞뒤로 사용하시는 거는. 왜냐면 그림이 막 연습, 묻어요, 서로. 연습이니까. 그러세요. 연습은 괜찮아요. 예. 자, 이제 보내드린 그리드 친 말을 한번 옆에 두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리드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말 그리드처럼 스케치북 위에다가 이렇게 4칸, 세로로 4칸, 가로로 3칸으로 그리드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림 처음 그릴 때 그리드 쳐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무조건 그림 그릴 때마다 그리드 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예.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그리드 없이도 형태를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좋은 풍경이나 어떤 대상을 그리고 싶은데 매번 그리드 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직접 보고도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감을 좀 익히기 위해서는 그리드가 좋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막 그려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자, 준비 다 되셨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까 그림 그릴 때 중요한 건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일단 여기 앞에서부터 예를 들면 귀부터 막 그렸어요. 열심히 그리드 없이 귀부터 막 그리다가 얼굴은 근사하게 막 너무 잘 그렸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목이 짧아졌거나 아니면은 뭐 허리가 너무 길어졌거나 비율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크로키 연습을 한 것도 사실 그 비율에 대한 감각을 익히시라고 자꾸 연습을 한 건데, 이런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었을 때 그렇게 그 덩어리로 안 보고 하나하나 세부 묘사부터 들어가면 나중에는 그 열심히 그린 거 다 지워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비율이 안 맞으니까. 아무리 잘 그려도 비율이 안 맞으면 그 기형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기형 맞아요. 동물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비율을 익히기 위한 크로키 연습을 끝냈으니까 이번에는 덩어리. 자, 크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연필을 진하게 하시면 안 돼요. 덩어리는 어차피 나중에 다 지워줄 거니까. 근데 얼굴의 선생님이 길이가. 그리드 저 그리는 펜은 조금 더 굵어서 나중에 지울 거니까 음. 자주기 나면 안 되니까 더 그렇죠. 옅은 걸 쓰나요? 아니면 더 굵은 걸 쓰나요? 지금 스케치북에 그리드 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나중에 그걸 이거는 지워야 흐리게 되는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똑같은 굉장히 펜슬로. 흐리게 치셔야 돼요. 연필, 예를 들면 사비와 이비 중에서 이비로 쓰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 선을 그으실 때도 진하게 긋는 게 아니라 살짝만. 나중에 그리든 지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얼굴, 이 덩어리, 위치를 잘 보시고 대충 잡아주시는 거예요. 뭐 귀가 여기 이렇게, 이 귀 부분은 여기 안 넘어가죠? 이 선을. 그 다음에, 자, 이게 이 덩어리가 이쪽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덩어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덩어리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덩어리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엉덩이 요 덩어리가 있을 거고 꼬리 덩어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은 나중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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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덩어리 보이세요? 요 덩어리, 이 덩어리, 몸통 덩어리, 엉덩이 덩어리, 꼬리 덩어리 요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목이 이 정도겠구나. 이 정도 덩어리 잡아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틀려도 괜찮아요. 너무 막 안 맞아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요 칸에 이게 어느 정도 오는지만. 근데 이게 아주 슬라이틀리하게 약간 직사각형이지요. 거의 정사각형 비슷한데. 약간 직사각, 그러니까 이게 그리드가 사실 이거를 센치로 똑바로 재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오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너무 자제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 대충 이 스페이스를 보세요. 여기 스페이스, 여기 스페이스. 그러면서 눈어림으로 잡아주시지 않으면 매번 자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다리 나오고 꼬리도 덩어리도 해서 일단 크게 잡아주시고 다리도. 자, 아까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관찰을
꼼꼼하게 하시면서 그리면 나중에 그리고 싶은 그림들을 잘 그리실 수 있으니까. 음. 자, 이렇게 대충 그린 게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덩어리로 그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안에서 크게 일단 비율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이런 형태로 잡아주시면 돼요. 크게. 그러면 이제 조금 요 상태가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덩어리로 잡아주는 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머리 첫 번째 칸부터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저도 이렇게 틀려요. 귀가 너무 오른쪽으로 갔네요. 선생님도 남 앞에서 보여주려고 그러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 더 잘 안 되죠. 그럼요. 제가 위로받으려고.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도 다들 잘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면서도 굉장히 가르쳐 드리면서도 되게 뿌듯해요.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즐겨주시고. 신 선생님하고 아가다님 특별히 더.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잘하셔. 예. 남이 글도 모방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맞아요. 근데 음악 가르치시는 분도 그래요. 처음에 CD를 듣지 말라 그래요. 그 전문가들의 CD는 그거 다 양념을 그리고 이제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또 다른 선생님들께 배우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마다 그 본인의 스타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씩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게 아니고 각자 배우신 또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또 그림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본인한테 맞으시는 걸로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명암이 그러니까 진짜 명암 들어가기 전에 형태를 디테일하게 조금 잡아주시는 게 나중에 명암 들어갈 때 훨씬 수월해요. 그러는데 제 얼굴은 이렇게 통통하죠. 제 말은. 조금 줄여주세요. 통통하시면 얼굴을 좀 홀쭉하게. 예. 밥을 많이 먹었나 봐. 지금 물을 먹이는 중이에요. 재미있으세요.
하나씩 하나씩 한 칸씩 한 칸씩 보시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덩어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훨씬 쉬우시거든요. 그리기가. 그래서 한 칸 한 칸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자면 요 첫 번째 칸에 이제 말의 얼굴을 그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통통하게 그려졌다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내가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경우에 보시면 요 얼굴만 보시지 마시고요. 요 나머지 스페이스를 보세요. 그래요. 네. 이 나머지 공간을 길이를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여기 요 공간의 길이. 그러면 분명히 그림보다 앞으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얼굴이 좀 더 뒤로 빠졌거나 그렇게 제가 되면 얼굴이 보니까 이제 커 보이죠. 제가 얼른 봤더니요. 귀가 조금 내려왔더라고요. 아, 예. 그게 바로 관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관찰이 아니라 그렸는데 이상해요. 안 닮았어요. 자기 그리고자 하시는 대상과. 그러면 자꾸 보셔요. 보시고 이렇게도 비교해보고 저렇게도 비교해보고 그러면서 관찰이 되는 거고 그림 실력이 늘게 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다니까 또 제가 유한이 되세요? 희망이 예. 남을 보고 위안받지 말라 그랬는데 조금 차이가 많이 차이지네요. 이 그림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집중력도 늘게 되고 눈썰미도 생기게 되시고 센스도 생기게 되시고 지금 그리실 때 사이즈 지금 2 쓰세요? 2B 쓰세요? 4B 쓰세요? 지금? 뽀비 쓰고 있어요. 뽀비. 예. 예. 어떻게 형태가 좀 잘 잡혀 가시나요? 예, 얼굴이 조금 이제 망아지 닮아가요. 선생님 3분 남았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 우선 여기까지 그 형태 다음 시간까지 숙제입니다. 이거 다 잡아오세요. 다 잡아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명암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역동적인 말의 모습을 한번 더 그려보려고 해요. 저희가 말은 마스터를 하자고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보고 그린다거나 아니면 사진을 보고 그린다거나 할 때 좀 자신 있게 그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적이고요. 이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다른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 기본이 중요하고 관찰이 중요하다는 거, 그거 한 번 더 명심을 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강 선생님 오늘 수업 끝낼까요?